신선한 수박이 그리운 여름철 광양에서 미니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큰 수박 한 통은 너무 양이 많아서 요즘 같은 소가족 시대에 딱 맞는 크기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표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소문이 이어지자 경찰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관련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화재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 엑스포장에 미래 직업 체험관과 청년 창업길이 조성됩니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되는 청년 창업 점포도 100개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수박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소가족 시대 수박 한 통 사면 다 먹을 수도 없고 남기기도 뭐해 불편한 사람들에게 요즘 미니 수박이 인기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 수박 수확이 한창인 광양 진월면의 집단시설 원예지구. 모양은 영락없는 수박이지만 크기는 딱 멜론 정도인 소형 수박이 한 개 한 개 상자에 담겨집니다. 미니 수박으로도 불리는 복수박입니다. 핵가족 시대를 겨냥해 개량된 종자인데 면적당 수확률도 높아 요즘 산지 최고 인기 품종입니다. 일반 수박은 한 주에 한 개 달아가지고 철거하는데 이거는 3개 달고 하고 뒷수박도 더 좋아요. 최근에는 출하량도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차별화의 핵심은 역시 크기였습니다. 이거는 좀 크니까 이거는 이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딱 먹기가 좋죠. 적은 수박은. 복수박의 또 하나 강점은 바로 당도. 복수박과 일반 수박의 당분을 직접 비교해보니 각각 13.3과 11.7 브릭스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을 4배나 확대한 진월면의 장목반은 내년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목도 변화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 속에 복수박에 쏠리는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요즘 광주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모바일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손쉽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산 엠보팅은 광주 광산구가 2년 전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네 축제 때 개선했으면 하는 점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댓글도 달아놓습니다. 처음보다 참가하는 주민들이 제법 늘어서 회원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에 의견을 주고 싶을 때 창구들이 너무 적었는데 이렇게 투표로서 내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광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이어 광주 남구도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고 광주시도 모바일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7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의 주민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참여하는 주민이 수십에서 백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아 만들어 놓고도 고민입니다.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설문을 돌리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 모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 지방자치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성패 여부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시민 참여 정책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예산만 들어간 예물단지가 될지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시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금품 선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최근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돈을 건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도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뒷말이 무성해 정식 수사는 아니지만 의원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상임위 배분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3차례나 부결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특정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광양읍 덕내리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광양읍 덕내 지역이 운전면허 시험장 준공과 대형 아울렛 개점을 앞두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는 광양 지역 주 간선도로인 국도 2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없어 광양 지역 출입 시 5.1km 우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청년 창업길이 들어섭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민간 투자업체인 드림팩토리 코리아 측이 박람회장 미래직업체험관과 비고쇼 주변 1.65km의 청년 창업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청년 창업 20개 점포를 선정하고 점포당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청년 창업길에 100개 점포 조성을 목적으로 창업지원기관과 대학교 창업동아리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남도가 고용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 만들기 기반을 다지고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부산, 대구, 충북과 함께 선정된 전남도의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는 전남형 고용혁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농수산 벤처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기반 마련 등에 쓰일 계획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중심으로 서부권과 동부권을 두 축으로 일자리 설계 전담 매니저를 두고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 내 고용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통합 관리 및 인력 공급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 확대 사업으로는 튜닝 전문 인력 육성과 청년 창업거리 조성 등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조선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 해소 대책 예산을 요청한 상태. 정부는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와 연계해 12억 원을 별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 비축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 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여수산단 주변 지역은 화재 발생과 석유 누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이 같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단이 위치한 여수와 충남 서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고발인단을 모집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무실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해경 보도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언론 통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철강업계의 매출 순위에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해 49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인도의 아르셀미탈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7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매출 1위에 LG전자가 3위에 오르는 등 한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반도체와 휴대폰 업종의 경우 애플이 1위, 삼성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차량 탑승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등대 인근 선착장에서 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정 씨 부인 4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낚시차 백야도를 찾았다는 정 씨 말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16교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 새마을회가 오늘 전통시장 상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파령대교 명칭을 유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새마을회는 자치단체 간의 논란을 이유로 파령대교라는 명칭이 부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인 국가지명위원회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30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등성에서 열린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석해 고흥 유자차와 석류 가공 제품 등을 선보였습니다.